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입니다. 사실 읽은 지 2달 정도 된 책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서점에 갔다가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광고는 광고일 뿐 광고한다고 해서 더 좋은 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기 때문에 저도 이 책을 좋게 생각하고 리뷰한다기보다 물론 광고 덕분에 제가 이 책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읽고 나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여러 가지 화두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책이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에세이입니다. 저자인 타라 웨스트오버가 자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고 스스로 깨쳐나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솔직하게 쓴 책입니다. 구성을 보면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은 40개의 장이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작 전에 저자의 말과 프롤로그에서 간단히 자신과 책에 대한 안내가 될 만한 내용을 실어 놓았고 뒷부분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본문 기록에 대해 참고 바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가정 환경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몰몬교입니다. 저는 몰몬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서 봤을 때 기독교의 한 분파로 종말론에 입각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몰몬교들이 그런 것은 아닐 텐데 타라의 부모님은 아주 극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왜곡된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폐쇄적인지 국가 체계와 현대의학과 공교육을 거부합니다. 아주 심각한 화상을 입어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든 허브 오일로 치료를 하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심각한 골절상이나 뇌진탕을 당해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양육은 학대처럼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형제는 타라 웨스트오버 자신을 포함해서 5남 2녀입니다. 모두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은 거의 없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폐철 처리장의 일을 돕거나 산파일을 하거나 각종 허브로 오일을 만드는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배우며 살아갑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야만인들처럼 산이나 헤매고 다니는 대신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공교육은 아이들을 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정부의 음모라고 생각해서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입학 통지를 내릴 일도 없고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가족은 물론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만 평일에는 아버지가 이끄는 소박한 가정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주님께 응답받은 뜻을 전합니다. 곧 닥칠 종말을 대비해서 음식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까요? 어떤 어른이 될까요? 5남 2녀가 모두 다르게 자랐는데 크게는 2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3명이 있고 그리고 부모의 신념 아래 끝까지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모의 세상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신의 세상으로 받들어 살아가는 나머지 4명입니다. 부모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남자아이들 중에 숀, 둘째 이름이 숀인데 숀 같은 경우는 아주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심한 극단적 종교관을 갖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반면 셋째 타일러는 대학에 먼저 가서 타라를 교육의 길로 이끌고 자신도 박사학위까지 따는 등 합리적이고 이해심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숀이 여동생 오드리와 타라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데 오드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반면 타라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을 긋습니다. 타라는 먼저 가정을 떠나 대학교에 입학한 타일러 오빠의 격려로 대학에 가게 됩니다. 공교육을 전혀 받은 적 없는 그녀는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 시험에도 합격합니다.
그녀는 대학에 가서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역사가 완전히 잘못된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믿고 있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녀는 흑인에 대한 차별과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끔찍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함께 수업 듣는 친구들과 교수들에게 끔찍하게 억지스럽고 이질적인 존재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옷차림부터 조금이라도 몸에 붙거나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창녀라고 했던 아빠와 오빠의 말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도 거부하고 아팠을 때 아스피린을 처방받으면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다는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파도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타라 웨스트우버는 아주 힘겹습니다. 이성과 대화하는 것도, 그리고 이성이 아니라도 사람을 사귀는 그 모든 것들이 힘겹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된다는 아버지의 세뇌 때문에 장학금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저는 타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깨달았다면 옛것에서 나와서 새로 알게 된 진짜 세상을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함과 함께 애타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쉽게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해서 애타는 마음도 들었는데, 하지만 조금 더 타라의 입장에 서서 그녀를 이해하고자 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대학에 갔더니 사실은 세계대전 같은 것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이 통일된 지도 오래되었고 흑인이 아닌 백인이 차별받았고 백인 노예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백인 인종차별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으며 불치병으로 알고 있던 많은 병들이 벌써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쉽게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망가진 장기를 인공장기로 바꾸는 등 생전 처음 알게 되는 것들로 가득 찬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저 역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재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세뇌당해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경우 그녀를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시킨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세뇌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더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알아온 것과 믿어온 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삶이 부정되는 것이고 부모님까지도 부모 아래에 있는 함께 자란 형제 자매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최선을 다해 믿음대로 살아온 모든 삶이 헛것이 되는 듯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알아온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알아가는 건 역시 그렇지 않을까? 예전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알아가는 것은 진짜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떤 것을, 무엇을 진실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답을 쉽게 얻지 못한다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책 서두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르몬주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종교적 신념에 관한 것도 아니다. 타라 웨스트우버는 이 책을 종교적 관점에서 종교의 문제의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든 자신이 수동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계와 사회를 스스로 검토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타라가 깨뜨려야 했던 것은 종교로 인한 고립과 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최초의 세계이고 첫 번째 사회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믿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부모로부터의 배움과 정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교와 가정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부터 자립과 정립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 에세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종교와 가정에 대해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고들과 종교는 섣불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바꾸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사상을, 개념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계기가 생기는 것조차 흔하지 않으며 재정립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실수해서 배워나간다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생각을 바꾼다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뿌리를 그동안의 자신의 역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라가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 자신은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생각과 삶의 방식을 아우르며 영향을 주는 것에는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종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는 종교를 비롯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세상을 왜곡하는 모든 관념들에 관한 것입니다. 심각한 왜곡과 통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나아갈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가정이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의 삶과 가치와 의식의 방향은 자신의 몫입니다. 무엇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 여러 통념과 개념들을 구축해 가야 할까요?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을, 그렇게 읽은 부분을 타라 웨스트오버가 얻은 대답이자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은 부분을 읽어드림으로 대답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타라는 어릴 적 소녀였을 때 여러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숀 오빠로부터 폭력적이고 극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마주보곤 했습니다. 상처받고 품어줘야 할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러지 않고 거칠게 모든 것은 괜찮으니 강해지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구하곤 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발견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자신이 태어나고 길러진 가정에 더 애정을 갖는 존재로서 성인이 되어나가는 자신과 대조적인 존재입니다. 소녀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늘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있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마음을 약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어릴 적의 그 소녀와는 많이 달라지고 더 이상 그 어릴 적 소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견주며 이 구절로 에세이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소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를 떠난 것이다. 그 소녀는 거울 속에 머물렀다. 그 이후에 내가 내린 결정들은 그 소녀는 내리지 않을 결정들이었다. 그것들은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다. 이 자아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변신, 탈바꿈, 허위, 배신. 나는 이것을 교육이라 부른다. 한 사람에게 가정과 종교가 세계관 및 가치관 정립과 성장에 주는 영향, 사상 정립으로 인한 사고의 발달과 편향, 그로 인한 삶의 방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그것을 깨뜨리고 나오는 놀라운 과정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나누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이번 영상은 이 책의 맨 앞에 발췌해 놓은 존 듀이라는 교육자의 말로 대신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육이 끊임없이 경험을 재구성해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의 목적과 과정은 동일한 것이다. 이번에 읽은 책은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이었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